TV 리모컨이라든지 리모컨인데요. 원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잠시 개념과 이해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되거나 직업이 되거나 아니면 저쪽에 직업이 돼도 몰라요. 잘 자기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걸 조립하거나 수리하거나 그 정도지 자기가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만들려면 공장을 차리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기존 제품과 경쟁하면 이렇게 정확한 제품은 가능하지만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자본과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만든 데하고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구글을 통해서 공부해서 기술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공부를.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리모컨의 원리는 버튼을 누른다. 그럼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발생을 하고 특정 코드를 변환시킨다. 리모컨, TV 리모컨도 있고 특정 코드로 이게 자기네들이 정해진 이런 나무같이 변환되고 특정 코드로 변환. 적외선 또는 블루투스 신호가 전송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버튼마다 이렇게 어떤 작동 방법이 다 틀리죠. 이게 어떤 1번 누르거나 2번 누르고 3번 누르거나 뭐 이걸 누르면은 여기서 메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을 자기네들 정해놓으면 그 신호가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약속을 따라서 신호가 간다는 거죠. 그 뭐냐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전화로 걸었다 상대방에 그러면 불빛을 할까요? 어디 갔나? 한번 정해놓으면 저기서 한번 정해놓으면 이렇게 하면은 야 어디 갔냐? 네, 이렇게 두 번 하면 이렇게 어디 있냐라고 그래요. 자 어디 있냐? 네, 두 번 하면 야 이따 몇 시에 만나자. 세 번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저 그로 따라서 버튼을 누르면 그 정해놓은 약속이 거기 사전 이렇게 서로 간의 쌍방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신하는 데서 정해놓은 약속을 응 알았어 그러면서 딱 틀어준다는 거죠. 1번 누르니까 응 알았어 틀어. 채널 4번 누르면 1번 응 알았어 틀어줘. 이해가 가시죠?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응 알았어 이렇게 그런 거예요. 네. 적외선 또는 블루투스 신호를 전송하는데 저는 이게 리모컨에 있어서 적외선 방식이 이제 셋톱박스에 있잖아요. 현재는 셋톱박스에 있는데 TV에 적용해도 마찬가지. 방향을 틀리게 해서 하나의 이게 리모컨 이렇게 적외선 수신 장치라도 방향을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개 받아들이게 하거나 여러 개를 놔서 방향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좀 불편해요. 이렇게 꼭 앞에 가서만 해야 되고 건전지가 떨어지면 그것도 잘 안 되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하면 이게 너무 좋을 텐데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리모컨을 바꿔주면 제 기술인데요. 3층에 있어도 이렇게 1층에 그걸 튼다든지 이렇게 길이만 된다면 이 뭐 저기 멀리 있어도 튼다면 딱 된. 너무 좋죠. 이 방식이 더 기존의 모든 리모컨 종류가 많은데요. 보다 이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 리모컨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이렇게 그렇게 각각 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할 수 있는데요. 사물의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하나는 TV 작동하고 하나는 조명정, 하나는 냉장고 작동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그 삼성이다, 이렇게 뭐 LG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우리 것도 이렇게 호환될 수 있도록 호환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그 신호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상에서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그렇게 뭐 전파 등록을 하든가 전파 등록하든가 그 번호를 갖다 그 회사 자체에서 할당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제품을 갖다 놔도 이쪽에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쌍방향에 서로 정해진 약속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호환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리모컨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무선 초인종 방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도 폭약이라도 이런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거리는 틀립니다만 그렇게 작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지나 대전차지나 폭약을 이제 폭탄을 전파로 터뜨린다 이 기술인데요. 이것을 오프시켜서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터뜨리거나 타이머를 둬가지고 자주폭탄, 항공폭탄, 뭐 이렇게
탱크 포탄, 뭐 이렇게 슈리탄, 이렇게 모든 박격 포탄, 포탄의 종류 한 포탄 상관없이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터뜨리거나 시간대를 그렇게 터뜨리거나 동시에 터뜨리는 기술, 타이머가 이렇게 전 바로 동시에 터뜨리는 기술, 오프시켜서 같이 다시 가져올 때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다이너마이트도 그러하다.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컨은 적외선으로 이렇게 많이 빨간 불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셋톱버스 하면 탁탁탁 반응을 걔가 이제 수신을 했다는 건 눈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탁탁탁 누르면 걔가 빨갛게 이렇게 셋톱버스에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해했다 그러면서 딱 틀어주잖아요. 알았어. 그러면 딱 틀어. 적외선은 블루투스 신호 전송, 기기 수신 및 해석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TV 셋톱박스가 적외선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파장이 약 940나노미터 펄스 0과 1의 이중 코드를 쏘아가지고 디지털 신호라 그래. 이걸 0과 1로 이렇게 하면 그걸 사전 정해놓은 이렇게 약속 암호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로 보기서 디지털 어떤 이게 이진법이라 그래. 보통 이진법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기기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적외선 신호는 기기 수신부가 뭐냐면 포토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빛으로 감지가 되어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빛의 형태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전기 형태로 바꾸고 거기 기기 내부 칩이 이제 이 암호를 이렇게 명령을 해석을 해서 이 코드를 해석하고 암호를 해석하고 명령을 해독한다는 거죠. 해석을 해서 해석 해서 채널을 변경을 시키거나 음량 조절하고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빛으로 먼저 전달한다. 적외선으로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꾼다. 거기는 이렇게 변경으로 바꿔가지고 코드를 해석해서 채널을 변경하러 한다. 이 뜻이죠. 진법수로 공과 1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가 있냐 없냐 이게 차이죠. 연격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이걸 01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01, 0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딱 하면 이게 몇 개를 조합하면 이건 숫자 8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8진법, 16주법이라는 도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진법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진법에 있어서 이준수라고 그러는데 01, 10 이렇게 11, 100 이렇게 있잖아요. 10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서로 약속된 거죠. 약속된 건데 10진법으로 하면 이렇게 이것을 똑같은 것을 여기들 110이잖아요. 110은 이렇게 쭉 보면 116번으로 표시가 됩니다. 6번으로 6번 쭈루룩 하면 110 110 서로 사전 동의된 약속이 있는 10이라고 표현된 거 10진법에서는 10을 1010으로 표현하고요. 14라고 표현한 것은 1110 이렇게 표현하고 16이라고 표시된 것은 10000 이렇게 해서 표시합니다. 이렇게 사전 정의된 서로 약속을 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진법수라는 건데 발진법도 있고 진법수는 뭐 이렇게 진법수의 종류를 볼까요? 서로 이게 정해놓은 약속, 정해놓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밥 먹었냐 한 번, 두 번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서로 살아가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똑같은 신호라도 다른 사람은 나는 이따가 이렇게 나 이따가 너네 집 갈게 이게 한 번은 서로 다른 약속을 정해놓을 수 있고 국제적인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약속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진법수의 종류는 이게 10진법이 있고요. 그다음 8진법, 16진법이 있고 3진법, 12진법, 16진법 다양한 진법이 존재합니다. 얘가 가시죠. 이것은 구글을 잠깐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진법은 0과 1 두 개만 숫자를 해서 보통 컴퓨터에서 이걸 이진법으로 쓰는데요. 이제 이걸 벗어난 제가 방법을 개발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걸 잘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공개를 두 개 숫자만을 사용하면 컴퓨터의 기본어 이게 따로 나도 진법수에 대해 설명할 때가 있겠죠.
공부도 지금은 간단한 것부터 설명해서 진법수를 설명하겠습니다. 10진법은 공부도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요. 8진법은 0부터 7까지 8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진수와 변환 이용해서 컴퓨터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16진법은 09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잠깐 그럼 8진법을 볼까요? 이진법과 보시면 10진수로는 0인데 이것을 이진수로는 000으로 표현하거나 8진수로는 0으로 표현하고 10진수는 8로 표현하고 이진수로는 1000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8진수는 10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수에는 100이 10이에요. 8진수에는 이렇게 사전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진수가에서는 100인데 8진수에는 11으로 표시되고요. 10 이렇게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얘는 전기가 있는 놈이고 1번은 얘는 전기가 없는 놈이에요. 전기를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 끊었다 이런 걸 되풀이한다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하죠. 컴퓨터니까. 그래서 1, 2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11 이진수는 8진수라면 13으로 표시되고 서로 사전 정의가 된 거예요. 사전 약속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1110은 15로 표시됩니다. 8진법으로 할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진법수로 서로 이렇게 정의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야 밥 먹었냐 이렇게 이따 놀러와 2번 하면 3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광신호로 보낼 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가지고 전세적인 국제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여행자가 어디를 가도 78 되면 안녕하십니까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64 되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해갖고 전 세계 모든 언어에 상관없이 약속만 하면 번역이 틀림없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언어로 삼고 인간 언어로 삼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광신호로 보낼 때는 단순한 방법 1초에 16번 깜빡이니까 광신호는 레이저로 이것을 78번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를 전달할 수도 있고 광신호로 광섬유선 있잖아요. 그 광신호. 그래서 64번 하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저기서 되고 진법수하고 공존해도 되고요. 그래서 진법수하고 이 숫자를 이렇게 사전 정해놓은 약속으로 이렇게 78로 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자연어, 모든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도 명령을 그렇게 이것을 진법수와 공존하게 하죠. 그래서 진법수에서 공이 있잖아요. 사전 정해진 약속이. 그러면 1번은 국제 표준 모드로 하고 2번은 우리가 정한 모드, 3번은 3 이렇게 5번은 10번, 100번 이래 가지고 정한 모드를 따라서 이렇게 비밀적인 비밀적인 저장이나 신호 처리도 가능하다. 또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지금 그 빚을 한번 내가 깜빡이면 이렇게 지금 빚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1이에요. 빚이 없으면 0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빚을 이제 길게 이렇게 광신호에서 신호선에서 길게 주면 약간 시간대를 따라 짧은 놈, 긴 놈 이렇게 일시, 백점마 이렇게 길이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진법수로서 정해진다. 뭐 이런 방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회로에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이거 구리라고 합시다. 그럼 구리 회로의 두툼한 부분을 얘는 여기하고는 틀리 전기가 많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전기선 피복도 코팅 구조를 통해서 전기를 안에 가두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코팅을 주거나 구리 만들 때부터 유리석형 코팅 내 사람 유리만 골라서 지금 부식도 안 되고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지는데 전기선 통신선으로 쓸 수 있고 뭐든 다른 데도 동간에도 쓰고 하시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큰 거면 얘는 얇은 놈보다 좀 더 전기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면서 플로팅 게이트라고 전기를 저장 구조라고 그래요. 그건데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거를 4조각 8조각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숫자가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가요. 수없이 많은 숫자가 들어가죠. 있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금속을 두터운 놈을 좀 하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더라.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퍼지는 모양을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서 5개를 교체했는데 여기다 구리지를 이렇게 구워준다. 그러면 이게 또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그 금속 덩어리 구리를 좀 더 추가로 넣어주면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게 이론이에요. 태양광 단결정 할 때도 이런 금속 알갱이들을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금속 손을 할 때도 이렇게 금속 손은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두터운 놈을 넣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삼자 이렇게 그 얘기를 했거든. 뭐 그 반도체 2m 베이스 콜렉터에도 평판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평판인데 그래서 약간 고속 이렇게 줄을 이렇게 줘가지고 고속줄을 조각하거나 오돌도돌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속줄을 이렇게 두텁게 금속을 추가한다는 거죠. 이건 밴딩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죠. 전기가 옆으로 퍼지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선의 구리스처럼 동그랗게 만들거나 형태를 변경시키거나 하셔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전기가 있는 함에 따라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주소를 할당하고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수십조 개를 넣어서 전기가 있는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반도체는 이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엄청 작아질 겁니다. 온오프 하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되고 저장 구조가 분명히로 이걸 카패시터가 된다. 플로팅 게이트가 된다. 이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서 숫자를 틀리게 이렇게 크기를 따라서 1십, 100, 1000만, 10만 이렇게도 가져가 진법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법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광신호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일시, 100, 1000만, 10만 해서 진법수로 적용할 수 있고 광 저장 장치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이렇게 SS들의 정기적인 방식과 광 저장 장치가 같이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거는 현재 있는 그런 뒤론 이게 신호 속도가 발열이 없고 적층을 해도 발열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바뀌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광 컴퓨터가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이 제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거나 좀 더 발전하겠죠. 기초 개념을 제가 이런 이론과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이제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전화를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 정해놓은 약속이 있잖아요. 다른 국가나 그 기업자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안녕하십니까 38로 할래.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국제 표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화를 딱 걸잖아요. 그럼 진법수로 유선이나 무선이나 진법수로 보내는데 스마트폰으로 프랑스에 전화를 걸면 프랑스에서 내 목소리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봉 분석해서 내 목소리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는 프랑스어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얘기를 해주거나 독일어 얘기를 해 중국어로 일본어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 언어는 그 사람 말하면 나한테는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국어로 들려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번역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 이거 반드시 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의 진법수하고도 공존할 수도 있고 아예 숫자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모든 이렇게 시계가 우리가 전 세계 정해놓은 약속을 따라서 12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38로 만들게 34시간으로 만들어 그렇죠. 그런 시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분초도 그런 개념을 따라서 60초로 돼 있잖아요. 뭐 80초로 만들거든지 20초로 만들든지 분을 그 분을 60분으로 보통 1시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40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45분으로 만들어 뭐 90분으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현재과 변형된 형태의 시계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프로그램상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달력이 있다. 1년 이렇게 365일이고 12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약이 날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24달로 할게. 우리 동네에서는 5달로 할 거야. 그래서 한 달 보통 30일 기준으로 안팎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한 달을 20일로 할까 70일로 할까 마음대로 형태를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시계를 만들거나 달력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상으로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인쇄상으로 만들다든지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자전 정해 각 통로마다 다 시계가 약속이 틀리거나 달력이 틀리거나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서로 둘만의 이렇게 달력을 만들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인간에 그래서 둘만의 달력을 만들거나 둘만의 시계를 만들자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약속을 국제 표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각 마을마다 정하거나 몇 사람이 단체마다 정하거나 둘만의 약속을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국제 표준으로 하게 이게 78 하면 정하면 안녕하십니까? 그 여행자가 78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국제 표준 만들 수도 있고 78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여기다가 저기 당구장 갈래 이거다. 이게 마음 정하는 게 나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진법수도 이렇게 진법수가 국제 표준으로 첫 번째는 1번이고 2번은 우리가 정한 약, 3번은 또 다른 약수, 또는 4번은 또 다른, 5번은 또 다른 이렇게 해갖고 신호를 처리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